한국 프로야구 초기의 트레이드는 구단의 말을 듣지 않는 선수를 타구단으로 내쫓는 징계의 의미거나 경영이 어려운 구단이 현금을 받고 선수를 파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그러나 KBO도 역사를 거듭해 가면서 메이저리그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트레이드가 활성화됐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의미의 트레이드보다는 각 구단이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채우는 진정한 의미의 트레이드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트레이드는 구단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한데, 자신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구단으로 이적하며 선수 생활의 반전을 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인생 역전까지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드를 통해 인생 역전에 성공한 3명의 선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엽 이후 KBO 대표적인 홈런왕 박병호는 트레이드 이후 포텐이 터진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성남고등학교 시절 고교야구 최초로 4연타석 홈런을 쳐내며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도 관심을 가졌던 박병호는 200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항상 우타 거포를 갈망했던 LG 트윈스에 1차 지명되며 프로야구 선수가 됐습니다. 데뷔 시즌부터 많은 기회를 받은 박병호였지만 첫 2시즌에서 1할 때 타율을 기록하며 팬들을 실망시키고 상무에 입대합니다. 그리고 복귀한 2009 시즌 역시 박병호는 그리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68경기에서 2할 1푼 8리를 기록하며 20개의 볼넷을 골라내는 동안 무려 70개의 삼진을 당해 팬들에게 박병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노력만큼은 진짜였던 박병호를 포기할 수 없었던 LG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고, 2010 시즌 6월에 연속 홈런 등의 활약으로 주간 MVP에도 선정되며 드디어 터지나 싶었지만 아름다운 일주일 이후 또다시 박병신으로 돌아와 2군을 전전했습니다. 그렇게 LG의 인내심은 바닥났고 박병호에게 앞으로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시즌 도중 넥센으로 트레이드되며 김시진 감독을 만났고, 김시진 감독은 박병호에게 50타석 삼진을 먹더라도 내가 감독으로 있는 동안에는 너는 4번 타자다라고 말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박병호도 절치부심의 마음으로 LG에서 사용하던 등번호 25번도 뒤집어 52번을 등에 새기고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는 것처럼 박병호의 포텐은 그야말로 대폭발해버렸습니다. 트레이드 다음 해인 2012년 모든 경기에 출장하며 홈런 31개를 기록해 홈런왕에 올랐고 시즌 MVP까지 수상하게 됩니다. 이후 박병호는 4년 연속 홈런왕에 오르며 그야말로 홈런왕 박병호 전성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가 국제대회에서 전성기를 달리던 시절 정근우와 함께 테이블 세터를 맡으며 투수와 끈질기게 승부해 용규놀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이용규도 트레이드를 통해 기회를 잡은 선수입니다. 덕수정보고를 졸업하고 2004년 2차 2순위로 LG 트윈스에 지명되어 프로야구 선수가 된 이용규는 빠른 발로 주목을 받으며 이대형과 함께 LG의 발야구를 이끌 것으로 기대받았습니다. 그러나 70타석에서 1할 2푼5리라는 절망적인 타격 성적을 기록하며 대부분 대주자로 출전했고, 타격 자세 때문에 코치들과도 마찰을 빚으며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시 LG 트윈스에는 당시 거액을 들여 영입한 홍현우가 완벽한 먹튀 스탯을 찍으며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홍현우를 친정인 기아로 돌려보내기 위해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던 중에 발빠른 외야수를 원하는 기아의 요청에 따라 말 안 듣는 이용규를 홍현우 트레이드에 끼워 넣으며 이용규는 데뷔 1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프로의 쓴맛을 본 이용규는 절치부심하여 더욱 컨택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2005 시즌 후반에는 기아에서 2번 타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해 최다 안타 1위에 오르며 골든글러브를 수상했고, 2008 베이징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도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며 명실상부 국가대표 테이블 세터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최재훈은 앞서 언급한 두 선수만큼의 커리어는 아니지만 트레이드를 통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최재훈은 덕수고등학교의 4번 타자이자 포수로 활약했지만 포수로서는 다소 작은 체구 때문에 프로에 미지명되며 단국대 진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두산 베어스의 신고 선수로 입단했고, 입단 초 두산은 최재훈의 수비 능력을 인정하며 장기적으로 주전 포수로 키울 계획으로 최재훈을 입단 3년 차인 2010년에 경찰야구단에 입대시켰습니다. 그러나 최재훈이 경찰야구단에 있는 사이 경찰야구단에서 제대한 양의지가 나타나 20홈런을 때려내며 주전 포수 자리를 차지하게 됐고, 제대 후 최재훈은 양의지의 백업 포수로 쏠쏠한 활약을 했지만 2016 시즌 새롭게 등장한 박세혁에게 밀려 입지가 매우 좁아졌습니다. 당시 야구계에서는 리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두산에서 최재훈의 길터주기식 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두산은 절대 트레이드 불가라고 못 박았을 정도로 최재훈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산은 최재훈의 길을 터주기 위해 2017 시즌 중 한화 이글스의 내야수 신성현과 1대1 트레이드했고 최재훈은 그렇게 한화로 이적하게 됐습니다. 당시 한화는 주전 포수들이 평균만 39세에 달하는 노장인 조인성, 차일목일 정도로 포순환에 시달렸기 때문에 최재훈을 간절히 원했었다고 합니다. 최재훈은 이적 이후 단숨에 주전 포수로 자리 잡으며 꾸준히 출전 기회를 보장받았고 수준급의 수비 능력에 높은 출루율을 보이며 한화의 든든한 안방 마님으로 자리 잡으며 특히 2019년에는 4할에 가까운 출루율을 기록하며 골든글러브급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021 시즌 종료 후 한화와 5년 54억의 FA 계약을 체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 두산이 최재훈을 그야말로 안고 죽는다는 심정으로 트레이드하지 않았다면 최재훈의 FA 계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선수의 미래를 위해 트레이드를 해준 두산 베어스 덕분에 최재훈은 길터주기식 트레이드의 좋은 선례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드로 인생 역전에 성공한 3명의 선수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리그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트레이드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